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혈압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저자는 야마구치 다카야, 출판사는 청홍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야마구치 다카야, 1977년 출생, 아이치현 출신, 이와테 의과대학 졸업 후 영양학과 동양의학, 서양의 전통의학, 대체요법을 공부하고 생활습관이 질병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동물은 물에서 육지로 진출하면서 중력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심장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뇌의 혈류가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 혈류 부족을 막기 위해서 심장에서 뿜어낸 혈액이 중력을 이겨내고 공급돼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흔히 기린은 목이 길어서 혈압이 높다고 하는데 코끼리와 소, 고양이, 돼지도 혈압이 높습니다. 조류도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은데 그중 칠면조는 최고 혈압이 300에서 400이므로 가장 높습니다. 이 동물들의 혈압이 높다고 해서 모두 건강 상태가 불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혈압이 높아도 혈관이 견딜 수 있다면 건강합니다. 사람의 건강은 혈액순환에 따라 좌우됩니다. 혈관의 노화가 진행되면 사람도 노화되는데 혈관의 노화 원인으로 알려진 것이 일반적으로 고혈압입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아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혈압이 높은 것과 혈관의 노화가 반드시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되고 신장이 나빠짐으로 혈압을 낮추라고 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지 않은 사람에게도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나타납니다. 즉, 고혈압이 동맥경화가 아니라 고혈압은 동맥경화의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춰도 대부분 동맥경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약을 먹든 안 먹든 병이 나을 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내려가면 순환기 질환의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부작용의 위험만 떠안고 장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약값으로 매년 10만엔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혈압 조절 면에서도 약을 먹으면 오히려 나빠집니다. 물론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혈압이 내려가서 약이 필요 없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질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면 일시적이지만 약으로 혈압을 낮추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평소 혈압이 160에서 100 이상인데 당뇨병이 있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고도 비만이거나 협심증을 일으킨 적이 있다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일시적으로 약을 사용해서 혈압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으로 낮춰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름이나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지 않고 산화를 방지하는 쪽이 죽상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화란 전자를 빼앗기거나 산소가 들러붙거나 수소를 잃는 것을 말합니다. 철이 녹쓰는 것도 산화된 것입니다. 자른 사과가 변색되거나 튀김에서 나쁜 기름 냄새가 나는 것도 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산소를 사용해서 살고 있으므로 산화될 운명에 있습니다. 다만 그 양이 문제인데 산화를 막기 위해서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의 효소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듭니다. 따라서 산화 예방을 위해 항산화 물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화 예방 시스템을 간단히 말하면 식물은 태양광을 쬐어 광합성을 합니다. 태양광에는 자외선이 들어있고 자외선이 닿는 세포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산화를 일으키는데 식물은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태양광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 즉 산화를 막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을 섭취한 동물의 몸속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를 섭취하면 산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육류에는 이런 항산화 효과가 없습니다. 과도한 지질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육류와 튀김 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것이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험인자는 산화된 LDL, 산화된 잔여 콜레스테롤이 중성지방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산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즉, 몸속이 산화되기 쉬우면 문제가 됩니다. 항산화 물질 부족,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 육류 과식, 설탕 섭취, 탄수화물 과잉 섭취, 운동 부족이 동맥경화의 원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몸속이 산화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제 중 베타 차단제와 티아자이드계 이뇨제가 당뇨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성을 몇 배로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약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16년간 추적한 데이터를 보면 이 약으로 인해 3,589명의 당뇨병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율로 보면 높지 않지만 약 20명 중에 1명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칼슘 기량제 계열의 혈압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자가 먹기도 하는 약인데요.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협심증을 치료하라고 먹은 약이 오히려 협심증을 유발한다니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증상을 억제하는 약을 먹었다가 오히려 그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위장약의 부작용에 위통이나 소화불량, 구토 증상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논문에 나오는 것처럼 혈압을 자주 측정하는데 혈압이 낮아서 낮추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버린 예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나쁜데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낮추면 오히려 혈액이 순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옛날에는 나이에 90을 더한 수치가 정상 혈압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정상 혈압의 기준은 140에 90입니다. 가끔 혈압이 높은 쪽이 건강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혈압 진단 기준에 건강한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의 혈압별 사망 위험을 조사한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75세부터 84세까지는 혈압이 170이 넘지 않으면 130에서 139와 비교해서 혈압이 높은 쪽이 사망률이 낮습니다. 경도 허약이며 기초체력이 약할 경우 혈압이 180을 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사망률이 낮습니다. 반대로 혈압이 120에서 129가 되면 사망률이 높고 120 이하일 경우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현재 혈압 기준보다 높은 쪽이 오히려 사망률이 낮습니다. 85세 이상이 되면 혈압이 180 이상이라도 130에서 139와 비교해서 사망률이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130에서
139 이하일 경우 혈압이 내려갈수록 사망률은 높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기준이 고령자가 되면 정확히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85세 이상의 고령자는 혈압이 내려가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이 높았던 사람인데 혈압이 내려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상 경험으로는 혈압이 높았던 고령자의 혈압이 내려가게 되면 기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와 관련해서도 고령자 이외에는 혈압이 높으면 치매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혈압이 낮으면 오히려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고령자의 경우는 혈압이 높은 것이 나쁘지 않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약을 먹든 안 먹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추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약을 먹으면 위험성은 다소 낮아지지만 생활 습관을 비롯한 다른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예방 효과가 높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생활 습관을 비교한 표를 살펴보면 체중 감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흔히 의사에게 살을 빼라는 말을 듣습니다. 체중이 증가한다고 심장이 커질 리 없기 때문에 비만이 되면 심장에 부담이 되어 고혈압이 되기 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맥경화로 심장 기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체중이 늘어난 만큼 순환시켜야 되는 혈액량은 늘어납니다. 심장만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구조는 아니지만 순환시킬 혈액량이 늘어나면 심장에서 보내는 압력은 높아집니다. 그래야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중이 증가하면 혈압은 쉽게 상승합니다. 운동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하된 신체 기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기나 조깅이 좋습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것이 아니라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속도 조절을 못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조깅도 맥박수와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운동 중에 혈압이 올라가면 동맥경화 환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신체 유연성이 손상되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몸을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혈류가 좋아지면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중장년 운동에는 돌연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돌연사가 잘 일어날까요? 동맥경화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셈이죠. 대부분의 돌연사는 중증도의 고도의 부하가 걸렸을 때 일어납니다. 또 운동을 시작했을 때 혈압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준비 운동을 해서 혈압이 갑자기 오르지 않도록 한 뒤에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 중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전날에는 과음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것이 좋지만 고령자들은 무리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35세가 지나면 동맥경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빠르면 혈압이 오르기 시작할 나이입니다. 평소에는 운동이 부족한데 옛날에 익힌 실력으로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되는 운동을 하면 돌연사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스트레칭이나 천천히 걷기를 해서 몸이 슬슬 익숙해지면 서서히 부담되는 운동을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마다 준비 운동을 하면 운동의 장점을 살리면서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가벼운 종류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지만 너무 많이 하면 돌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40% 정도만 힘을 써서 운동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태국권을 한 지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움직임이 느려서 운동이 되지 않고 자극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연사의 위험이 가장 낮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속도로 하면 맥박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즉 심장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극권의 효과는 대만과 미국, 중국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 의료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하버드대에서도 태극권 관련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신체 균형이 개선되고 낙상사고가 줄어들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되고 파킨슨병 증상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태극권을 하면 근육 증강, 심장 기능 향상, 폐활량 증가, 항산화력 증가, 혈압 저하, 부교감 신경 우위 상태로 변화, 면역 증강, 불안과 우울감 개선, 염증 감소, 통증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운동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지 비교해보니 걷기와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옵니다. 이 연구에서는 조깅과 결합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0.9배나 됩니다. 하지만 태극권과 걷기를 조합하면 0.57배가 되어 약 40% 이상이 줄어듭니다. 환자에게 혈압을 낮추려면 운동을 해서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운동만으로 체중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케이크 하나를 먹으면 몇 시간이나 걸어야 한다며 칼로리만 계산해서 운동한다면 체중이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동은 체중이 내려가지 않아도 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중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운동을 그만두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체중이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운동을 그만두지 마세요. 체중을 적정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나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우선 채식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고혈압의 원인이 장내 환경이 나쁘거나 식사에 들어있는 미네랄 균형이 나쁘거나 염증이 생기기 쉬운 식재료 혹은 조리법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물성 식품은 나트륨과 인이 많은데 함께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유해균에 의해서 대사되어 혈압을 올리는 염증을 일으키는 아민류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대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아민류 때문인데 이 물질은 냄새 이상으로 해롭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식품, 특히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은데 이들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이 유익균은 혈압을 낮추는 물질을 만들거나 자율신경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또 식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에는 항산화 작용과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혈압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방지해줍니다. 채식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죽상 동맥경화가 개선되는 증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혈압이 저하될 수 있지만 죽상 동맥경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채식이 가장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 어떤 식품이 좋은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것 중 누가 먹든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데이터도 있으며 설탕은 혈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어떤 채식이 혈압을 낮출까요? 나는 평소 식사와 상관없이 식물성을 기본으로 한 홀푸드 식사를 환자에게 권합니다. 이는 채소나 과일, 콩, 곡물, 씨앗류의 식물을 정제하지 않고 먹는 식사. 말하자면 채식주의 식사법의 일종입니다. 보통 채식주의자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쉬운데 그 결핍을 보충해주면 뇌졸중의 위험을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 많고 식물성 식품에는 적기 때문에 채식주의자에게는 부족해지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통 식재료인 김을 섭취하면 됩니다. 파래나 구운 김, 바이김에 들어있으며 신선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운 김을 하루 한 장 이상 먹으면 필요량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아니면 조개류나 작은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으므로 섭취하면 됩니다. 가다랑어포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식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감과 통증이 있는 것이 염증입니다.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픈 것도 편도선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처가 쉽게 낫거나 오랫동안 통증이 계속되기도 하지만 원인 중에 하나는 염증이 가라앉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잎채소와 과일에는 항염증인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과 과당, 포도당 액상,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육, 식물성 기름의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 정제된 곡물 등입니다. 이런 종류들을 과식하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동맥경화의 결과인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줄어듭니다. 특히 같은 채식주의자라도 대만과 영국의 연구를 비교해보면 대만 쪽이 질병이 적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영국의 채식주의자보다 대만의 비채식주의자가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었다는 뜻입니다. 약초와 허브에도 항염증 작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은 효과가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염은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것만큼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저염을 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소금을 양질의 소금으로 바꿔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금은 정제염으로 불리는 염화나트륨입니다. 식탁염은 염화나트륨이 99% 이상인 소금입니다. NA는 나트륨, CL은 염소를 뜻하는 원소 기호인데 이들이 결합해서 생기는 NaCl이 바로 염화나트륨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소금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전매공사에서 소금을 취급하기 전까지는 소금은 해염과 암염이 전부였습니다.
나트륨은 혈관 수축 작용과 교감신경을 자극하므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소금 때문에 혈압이 오른다고 하면 나트륨이 문제라고 하는데 염소도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사용했던 천일염에는 마그네슘과 칼슘, 유황, 칼륨 등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다양한 미네랄이 10% 정도 들어있습니다. 본래 소금은 혈압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천연 소금을 섭취하면 혈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습니다. 다소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심호흡으로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도 심호흡이라면 지금 곧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것은 폐의 기능입니다.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기에 폐가 속합니다.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거나 간장의 기능을 촉진 또는 저하시키거나 위의 기능을 작동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폐는 제어가 가능합니다. 호흡이라는 폐의 기능을 조절하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면 자율신경의 영향으로 신장의 기능도 좋아집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심장의 작동은 폐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증가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줄어듭니다. 이 주기가 자율신경의 작동에 영향을 줍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긴장할 때 작용이 강해져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편안할 때 작용해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흔히 긴장하면 심호흡을 하라고 하죠. 그 이유는 심호흡을 함으로써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긴장을 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혈압도 내려가고 결과적으로 신장을 보호합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이 탈수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물을 잠자기 전과 후에 200ml씩만 먹어도 혈압이 내려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차도 커피도 아닌 물입니다. 차나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변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분을 섭취했어도 몸속에 물이 남아있지 않게 되죠.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커피나 홍차, 허브차보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입니다. 다음은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식사법입니다. 1. 매끼 식사에 가능한 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2. 낫또와 두부를 먹는다. 3. 육류를 먹지 않고 하루에 한 번 생선을 먹는다. 4. 고구마나 메밀국수를 먹는다. 5.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있는 빵이나 과자,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다. 이 5가지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비율이 0.1에서 0.2배 낮아집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있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 먹지 않는 사람은 저하율이 절반이 됩니다. 약을 안 먹는 것이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생활 습관이 같다면 약을 먹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담배는 최대한 끊어야 합니다. 금연으로 살을 찌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바람직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체중은 내려갑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당량은 마셔도 되고 운동은 하루에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도록 합시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기름에서 200도 이상으로 조리하면 식물성 식품이든 동물성 식품이든 트랜스 지방산이 생깁니다. 이는 고온이 될수록 트랜스 지방산으로 변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식물성 지방을 인공적으로 처리할 때 만들어지는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린, 쇼트닝, 유지 스프레드 등은 모두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대부분 빵과 과자에 들어있고 튀김이나 컵라면에도 들어있는데 이를 사용하면 식감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트랜스 지방산이 최근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 해외에서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맥도날드가 트랜스 지방산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 심근경색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가 패한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트랜스 지방산은 당뇨병, 알레르기, 염증, 혈관 내피 장애를 비롯해 만성적인 통증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산 섭취량이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트랜스 지방산이 생기므로 튀김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트랜스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 외에 밀가루로 만든 빵에는 들어있지만 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양식을 많이 하는 사람과 한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트랜스 지방산 섭취량이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종류의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많이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성분 표시를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블루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장수 지역에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식사 및 생활 습관을 조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10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의 식사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다. 2. 크지 않은 생선을 일주일에 여러 번 먹는다. 3.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먹는다. 4. 표면이 고르지 않은 땅에서 자주 걷는다. 나는 유제품은 별로 권장하지 않지만 발효가 진행되지 않은 신선한 치즈를 먹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지역의 전통적인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치즈로 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것과는 같은 종류의 프로세스 치즈나 상업용 치즈가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에서는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루존 중에는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도 있는데 슈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올리브 오일과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다른 종류입니다. 일본의 올리브 오일 기준은 세계 기준과 다른데 일본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기준이 없으므로 대부분은 가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는 생산지 위장이나 품질이 나쁜 것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중해 연안의 장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일본에서 판매되는 것은 다른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내에서 만들어지는 혈압을 강력하게 올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민류라는 화합물입니다. 이들은 장내 세균이 아미노산을 대사해서 만듭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마지막 계기는 이 물질입니다. 그러면 아민류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으로 결정됩니다. 사람이 먹는 것을 분해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민류의 재료가 되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만들어집니다. 아민류의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세균은 사람의 음식 취향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좋아합니다. 즉, 채소나 과일, 미정제 곡물을 말합니다. 유산균은 동물성 단백질을 좋아합니다. 육류나 생선, 달걀, 유제품을 말합니다. 뇌경색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식사는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는 것입니다. 식물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동물은 산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얻는데 이때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생물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해마다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노화가 시작되면서 병에 걸리기 쉬워지는데 이때 활성산소 제거 기능에 저하를 보완해 주는 것이 식물이 만드는 파이토케미컬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도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혈압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저자는 야마구치 다카야, 출판사는 청홍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야마구치 다카야, 1977년 출생, 아이치현 출신, 이와테 의과대학 졸업 후 영양학과 동양의학, 서양의 전통의학, 대체요법을 공부하고 생활습관이 질병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동물은 물에서 육지로 진출하면서 중력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심장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뇌의 혈류가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 혈류 부족을 막기 위해서 심장에서 뿜어낸 혈액이 중력을 이겨내고 공급돼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흔히 기린은 목이 길어서 혈압이 높다고 하는데 코끼리와 소, 고양이, 돼지도 혈압이 높습니다. 조류도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은데 그중 칠면조는 최고 혈압이 300에서 400이므로 가장 높습니다. 이 동물들의 혈압이 높다고 해서 모두 건강 상태가 불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혈압이 높아도 혈관이 견딜 수 있다면 건강합니다. 사람의 건강은 혈액순환에 따라 좌우됩니다. 혈관의 노화가 진행되면 사람도 노화되는데 혈관의 노화 원인으로 알려진 것이 일반적으로 고혈압입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아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혈압이 높은 것과 혈관의 노화가 반드시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되고 신장이 나빠짐으로 혈압을 낮추라고 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지 않은 사람에게도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나타납니다. 즉, 고혈압이 동맥경화가 아니라 고혈압은 동맥경화의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춰도 대부분 동맥경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약을 먹든 안 먹든 병이 나을 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내려가면 순환기 질환의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부작용의 위험만 떠안고 장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약값으로 매년 10만 엔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혈압 조절 면에서도 약을 먹으면 오히려 나빠집니다. 물론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혈압이 내려가서 약이 필요 없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질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면 일시적이지만 약으로 혈압을 낮추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평소 혈압이 160에서 100 이상인데 당뇨병이 있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고도 비만이거나 협심증을 일으킨 적이 있다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일시적으로 약을 사용해서 혈압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으로 낮춰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름이나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지 않고 산화를 방지하는 쪽이 죽상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화란 전자를 빼앗기거나 산소가 들러붙거나 수소를 잃는 것을 말합니다. 철이 녹슬은 것도 산화된 것입니다. 자른 사과가 변색되거나 튀김에서 나쁜 기름 냄새가 나는 것도 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산소를 사용해서 살고 있으므로 산화될 운명에 있습니다. 다만 그 양이 문제인데 산화를 막기 위해서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의 효소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듭니다. 따라서 산화 예방을 위해 항산화 물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화 예방 시스템을 간단히 말하면 식물은 태양광을 쬐어 광합성을 합니다. 태양광에는 자외선이 들어있고 자외선이 닿는 세포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산화를 일으키는데 식물은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태양광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 즉 산화를 막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을 섭취한 동물의 몸속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를 섭취하면 산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육류에는 이런 항산화 효과가 없습니다. 과도한 지질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육류와 튀김 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것이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험인자는 산화된 LDL, 산화된 잔여 콜레스테롤이 중성지방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산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즉, 몸속이 산화되기 쉬우면 문제가 됩니다. 항산화 물질 부족,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 육류 과식, 설탕 섭취, 탄수화물 과잉 섭취, 운동 부족이 동맥경화의 원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몸속이 산화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제 중 베타 차단제와 티아자이드계 이뇨제가 당뇨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성을 몇 배로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약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16년간 추적한 데이터를 보면 이 약으로 인해 3,589명의 당뇨병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율로 보면 높지 않지만 약 20명 중에 1명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칼슘 기량제 계열의 혈압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자가 먹기도 하는 약인데요.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협심증을 치료하라고 먹은 약이 오히려 협심증을 유발한다니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증상을 억제하는 약을 먹었다가 오히려 그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위장약의 부작용에 위통이나 소화불량, 구토 증상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논문에 나오는 것처럼 혈압을 자주 측정하는데 혈압이 낮아서 낮추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버린 예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나쁜데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낮추면
오히려 혈액이 순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옛날에는 나이에 90을 더한 수치가 정상 혈압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정상 혈압의 기준은 140에 90입니다. 가끔 혈압이 높은 쪽이 건강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혈압 진단 기준에 건강한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의 혈압별 사망 위험을 조사한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75세부터 84세까지는 혈압이 170이 넘지 않으면 130에서 139와 비교해서 혈압이 높은 쪽이 사망률이 낮습니다. 경도 허약이며 기초 체력이 약할 경우 혈압이 180을 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사망률이 낮습니다. 반대로 혈압이 120에서 129가 되면 사망률이 높고 120 이하일 경우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현재 혈압 기준보다 높은 쪽이 오히려 사망률이 낮습니다. 85세 이상이 되면 혈압이 180 이상이라도 130에서 139와 비교해서 사망률이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130에서 139 이하일 경우 혈압이 내려갈수록 사망률은 높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기준이 고령자가 되면 정확히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85세 이상의 고령자는 혈압이 내려가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이 높았던 사람인데 혈압이 내려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상 경험으로는 혈압이 높았던 고령자의 혈압이 내려가게 되면 기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와 관련해서도 고령자 이외에는 혈압이 높으면 치매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혈압이 낮으면 오히려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고령자의 경우는 혈압이 높은 것이 나쁘지 않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약을 먹든 안 먹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추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약을 먹으면 위험성은 다소 낮아지지만 생활 습관을 비롯한 다른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예방 효과가 높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생활 습관을 비교한 표를 살펴보면 체중 감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흔히 의사에게 살을 빼라는 말을 듣습니다. 체중이 증가한다고 심장이 커질 리 없기 때문에 비만이 되면 심장에 부담이 되어 고혈압이 되기 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맥경화로 심장 기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체중이 늘어난 만큼 순환시켜야 되는 혈액량은 늘어납니다. 심장만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구조는 아니지만 순환시킬 혈액량이 늘어나면 심장에서 보내는 압력은 높아집니다. 그래야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중이 증가하면 혈압은 쉽게 상승합니다. 운동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하된 신체 기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기나 조깅이 좋습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것이 아니라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속도 조절을 못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조깅도 맥박수와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운동 중에 혈압이 올라가면 동맥경화 환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신체 유연성이 손상되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몸을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혈류가 좋아지면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중장년 운동에는 돌연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돌연사가 잘 일어날까요? 동맥경화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셈이죠. 대부분의 돌연사는 중증도의 고도의 부하가 걸렸을 때 일어납니다. 또 운동을 시작했을 때 혈압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준비 운동을 해서 혈압이 갑자기 오르지 않도록 한 뒤에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 중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전날에는 과음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것이 좋지만 고령자들은 무리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35세가 지나면 동맥경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빠르면 혈압이 오르기 시작할 나이입니다. 평소에는 운동이 부족한데 옛날에 익힌 실력으로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되는 운동을 하면 돌연사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스트레칭이나 천천히 걷기를 해서 몸이 슬슬 익숙해지면 서서히 부담되는 운동을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마다 준비 운동을 하면 운동의 장점을 살리면서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가벼운 종류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지만 너무 많이 하면 돌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40% 정도만 힘을 써서 운동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태국권을 한 지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움직임이 느려서 운동이 되지 않고 자극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연사의 위험이 가장 낮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속도로 하면 맥박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즉 심장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극권의 효과는 대만과 미국, 중국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 의료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하버드대에서도 태극권 관련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신체 균형이 개선되고 낙상사고가 줄어들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되고 파킨슨병 증상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태극권을 하면 근육 증강, 심장 기능 향상, 폐활량 증가, 항산화력 증가, 혈압 저하, 부교감 신경 우위 상태로 변화, 면역 증강, 불안과 우울감 개선, 염증 감소, 통증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운동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지 비교해보니 걷기와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옵니다. 이 연구에서는 조깅과 결합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0.9배나 됩니다. 하지만 태극권과 걷기를 조합하면 0.57배가 되어 약 40% 이상이 줄어듭니다. 환자에게 혈압을 낮추려면 운동을 해서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운동만으로 체중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케이크 하나를 먹으면 몇 시간이나 걸어야 한다며 칼로리만 계산해서 운동한다면 체중이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동은 체중이 내려가지 않아도 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중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운동을 그만두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체중이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운동을 그만두지 마세요. 체중을 적정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나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우선 채식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고혈압의 원인이 장내 환경이 나쁘거나 식사에 들어있는
미네랄 균형이 나쁘거나 염증이 생기기 쉬운 식재료 혹은 조리법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물성 식품은 나트륨과 인이 많은데 함께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유해균에 의해서 대사되어 혈압을 올리는 염증을 일으키는 아민류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대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아민류 때문인데 이 물질은 냄새 이상으로 해롭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식품, 특히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은데 이들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이 유익균은 혈압을 낮추는 물질을 만들거나 자율신경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또 식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에는 항산화 작용과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혈압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방지해줍니다. 채식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죽상 동맥경화가 개선되는 증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혈압이 저하될 수 있지만 죽상 동맥경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채식이 가장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 어떤 식품이 좋은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것 중 누가 먹든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데이터도 있으며 설탕은 혈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어떤 채식이 혈압을 낮출까요? 나는 평소 식사와 상관없이 식물성을 기본으로 한 홀푸드 식사를 환자에게 권합니다. 이는 채소나 과일, 콩, 곡물, 씨앗류의 식물을 정제하지 않고 먹는 식사. 말하자면 채식주의 식사법의 일종입니다. 보통 채식주의자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쉬운데 그 결핍을 보충해주면 뇌졸중의 위험을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 많고 식물성 식품에는 적기 때문에 채식주의자에게는 부족해지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통 식재료인 김을 섭취하면 됩니다. 파래나 구운 김, 바이김에 들어있으며 신선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운 김을 하루 한 장 이상 먹으면 필요량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아니면 조개류나 작은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으므로 섭취하면 됩니다. 가다랑어포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식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감과 통증이 있는 것이 염증입니다.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픈 것도 편도선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처가 쉽게 낫거나 오랫동안 통증이 계속되기도 하지만 원인 중에 하나는 염증이 가라앉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잎채소와 과일에는 항염증인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과 과당, 포도당 액상,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육, 식물성 기름의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 정제된 곡물 등입니다. 이런 종류들을 과식하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동맥경화의 결과인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줄어듭니다. 특히 같은 채식주의자라도
대만과 영국의 연구를 비교해보면 대만 쪽이 질병이 적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영국의 채식주의자보다 대만의 비채식주의자가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었다는 뜻입니다. 약초와 허브에도 항염증 작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은 효과가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염은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것만큼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저염을 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소금을 양질의 소금으로 바꿔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금은 정제염으로 불리는 염화 나트륨입니다. 식탁염은 염화 나트륨이 99% 이상인 소금입니다. NA는 나트륨, CL은 염소를 뜻하는 원소 기호인데 이들이 결합해서 생기는 NaCl이 바로 염화 나트륨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소금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전매공사에서 소금을 취급하기 전까지는 소금은 해염과 암염이 전부였습니다. 나트륨은 혈관 수축 작용과 교감신경을 자극하므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소금 때문에 혈압이 오른다고 하면 나트륨이 문제라고 하는데 염소도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사용했던 천일염에는 마그네슘과 칼슘, 유황, 칼륨 등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다양한 미네랄이 10% 정도 들어있습니다. 본래 소금은 혈압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천연 소금을 섭취하면 혈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습니다. 다소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심호흡으로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도 심호흡이라면 지금 곧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것은 폐의 기능입니다.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기에 폐가 속합니다.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거나 간장의 기능을 촉진 또는 저하시키거나 위의 기능을 작동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폐는 제어가 가능합니다. 호흡이라는 폐의 기능을 조절하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면 자율신경의 영향으로 신장의 기능도 좋아집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심장의 작동은 폐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증가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줄어듭니다. 이 주기가 자율신경의 작동에 영향을 줍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긴장할 때 작용이 강해져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편안할 때 작용해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흔히 긴장하면 심호흡을 하라고 하죠. 그 이유는 심호흡을 함으로써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긴장을 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혈압도 내려가고 결과적으로 신장을 보호합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이 탈수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물을 잠자기 전과 후에 200ml씩만 먹어도 혈압이 내려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차도 커피도 아닌 물입니다.
차나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변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분을 섭취했어도 몸속에 물이 남아있지 않게 되죠.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커피나 홍차, 허브차보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입니다. 다음은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식사법입니다. 1. 몇 끼 식사에 가능한 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2. 낫또와 두부를 먹는다. 3. 육류를 먹지 않고 하루에 한 번 생선을 먹는다. 4. 고구마나 메밀국수를 먹는다. 5.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있는 빵이나 과자,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다. 이 5가지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비율이 0.1에서 0.2배 낮아집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있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 먹지 않는 사람은 저하율이 절반이 됩니다. 약을 안 먹는 것이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생활 습관이 같다면 약을 먹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담배는 최대한 끊어야 합니다. 금연으로 살을 찌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바람직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체중은 내려갑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당량은 마셔도 되고 운동은 하루에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도록 합시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기름에서 200도 이상으로 조리하면 식물성 식품이든 동물성 식품이든 트랜스 지방산이 생깁니다. 이는 고온이 될수록 트랜스 지방산으로 변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식물성 지방을 인공적으로 처리할 때 만들어지는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린, 쇼트닝, 유지 스프레드 등은 모두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대부분 빵과 과자에 들어있고 튀김이나 컵라면에도 들어있는데 이를 사용하면 식감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트랜스 지방산이 최근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 해외에서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맥도날드가 트랜스 지방산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 심근경색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가 패한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트랜스 지방산은 당뇨병, 알레르기, 염증, 혈관 내피 장애를 비롯해 만성적인 통증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산 섭취량이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트랜스 지방산이 생기므로 튀김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트랜스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 외에 밀가루로 만든 빵에는 들어있지만 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양식을 많이 하는 사람과 한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트랜스 지방산 섭취량이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종류의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많이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성분 표시를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블루 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장수 지역에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식사 및 생활 습관을 조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10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의 식사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다. 2. 크지 않은 생선을 일주일에 여러 번 먹는다. 3.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먹는다. 4. 표면이 고르지 않은 땅에서 자주 걷는다. 나는 유제품은 별로 권장하지 않지만 발효가 진행되지 않은 신선한 치즈를 먹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지역의 전통적인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치즈로 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것과는 같은 종류의 프로세스 치즈나 상업용 치즈가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에서는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루존 중에는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도 있는데 슈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올리브 오일과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다른 종류입니다. 일본의 올리브 오일 기준은 세계 기준과 다른데 일본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기준이 없으므로 대부분은 가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는 생산지 위장이나 품질이 나쁜 것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중해 연안의 장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일본에서 판매되는 것은 다른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내에서 만들어지는 혈압을 강력하게 올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민류라는 화합물입니다. 이들은 장내 세균이 아미노산을 대사해서 만듭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마지막 계기는 이 물질입니다. 그러면 아민류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으로 결정됩니다. 사람이 먹는 것을 분해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민류의 재료가 되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만들어집니다. 아민류의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세균은 사람의 음식 취향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좋아합니다. 즉, 채소나 과일, 미정제 곡물을 말합니다. 유산균은 동물성 단백질을 좋아합니다. 육류나 생선, 달걀, 유제품을 말합니다. 뇌경색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식사는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는 것입니다. 식물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동물은 산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얻는데 이때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생물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해마다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노화가 시작되면서 병에 걸리기 쉬워지는데 이때 활성산소 제거 기능에 저하를 보완해 주는 것이 식물이 만드는 파이토케미컬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도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